안녕하십니까. 어소시에이트 소숙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7월도 이제 끝주입니다. 점점 더 더워지겠죠. 근데 오늘은 약간 서늘하긴 한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요새는 병원에 가면 뭘 처방을 하든지 유산균을 많이 처방하죠. 근데 왜 유산균을 처방하나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내 미생물과 글리코바이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딱 하시죠? 응가입니다. 똥입니다.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똥입니다. 브리스톨 스케일이라고 이렇게 국제 기준의 대변 행태에 대한 특징을 7단계로 분류한 그런 국제 기준입니다. 이 브리스톨은 영국에 있는 고전 도시이고요. 장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고장의 이름을 따서 브리스톨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1에서부터 7로 갈수록 대변의 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동글동글한 그냥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한 변이고요. 2번은 단단한 변, 그리고 3번은 주름이 있는 변인데 표면에 약간 길쭉하긴 한데 표면에 금이 가 있는 그런 소세지 모양의 변이고요. 4번은 정상적인 바나나 모양입니다. 이런 변을 보면 굉장히 잘했다 하시죠, 그죠? 그런 상태고, 5번은 약간 연한 변, 약간 무르게 나오는 변이고, 6번부터가 약간 문제가 있는 변이죠. 약하게 모양을 갖춘 변이고, 7번은 나오자마자 푸드득 하는 변입니다. 이 장 상태에 따라서 내 건강의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그 보였던 브리스톨 스케일과 미생물의 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균종들의 다양성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서 보면 1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약간 단단한 변이나 정상적인 변은 균종은 그렇게 변화가 없대요. 근데 무른 변들은 균종이 굉장히 작더라라는 게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장 운동과 균종을 비교해 보니까 설사, 그러니까 장 운동이 굉장히 높다는 건 설사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설사가 났을 때는 이 균종들이 많이 씻겨져 나가서 다양성이 줄어들더라. 이때는 설사가 나고 이럴 때는 장기간 될 때는 이거는 좀 보완해줘야 된다, 치료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균형인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많은 질병과 관련되어 있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저는 자폐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약간 좀 특이했었거든요. 우리가 치매나 파킨슨은 변비가 굉장히 심해지면 변비의 환자의 90%가 파킨슨 환자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지만 자폐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 좀 의외였고요. 그리고 간질환, 대사질환, 장질환, 이런 모든 내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이 장과 관련되어 있더라,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되어 있더라는 게 최근 들어서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면 여기에 있는 녹색이 암과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이런 논문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항생제를 먹으면 뭘 줬냐면 소화제를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산균을 주는 것만큼 그만큼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런 연구가 높아지다 보니 이게 중요하더라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상태고, 여기서 보면 이거는 특허 관련입니다. 특허도 마이크로바이옴과 에 관한 이런 특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이거 논문인데 95명의 대장암 환자를 생검했을 때 우리가 봤던 이런 논문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암 조직에 푸소박테리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장암에 관련되어 있는 암에 관련된 우리가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암 조직에 굉장히, 여기 보시면 암 조직에 굉장히 푸소박테리움이 굉장히 많더라. 정상 조직보다 굉장히 많은 게 보이더라라는 게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2017년도에 하버드 의대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논문을 보면 대장에서 간으로 전이된 전이암 환자를 연구해 보니 대장암 환자 50% 이상이 평생 동안 간으로 전이되어서 3분의 2가 사망하더라. 이만큼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렇게 논문으로 밝혀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자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 아기들한테도 이렇게 보니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백증 발생 전에 항생제 치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생제 치료를 하면은 내가 균도 죽이지만 유익도 죽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도 자백증이 앓고 있더라, 발견되더라라는 게 이게 논문으로 발견돼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면 디스바이오시스 이렇게 디스바이오시스가 뭐냐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을 일으키는 상태, 이것들이 질병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지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데 디스바이오시스의 주요 특징을 보면 장내 세균의 종이, 그러니까 종들이 많이 감소되어 있더라. 많은 종들이 있어야 되는데 종이 감소되어 있더라. 그리고 유익균이 감소되어 있더라. 염증 관련 유해균이 첨가되어져 있더라. 장내 세균의 양이 감소되어 있더라. 그리고 점막의 감소, 그리고 그 장누수 현상이 있으면서 장염증, 전신염증, 뇌염증까지 있더라. 이런 게 디스바이오시스의 특징으로 나타나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런 디스바이오시스를 교정을 하면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바이오시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하더라. 똥 이식, 대변 이식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이식. 그리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면 되더라.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과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육고기를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햄버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식이 이제 저희들이 쌀이 아니라 빵, 떡 이런 게 빵이 돼버리는 이런 식습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즉 기능성 식품을 먹으면 되더라. 그리고 항생제를 조금, 이게 디스바이오시스의 이런 안 좋은 유해균을 죽이는 그런 컨트롤하는 그런 항생들도 써도 되겠더라.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그냥 박테리오파지를 쓰면 되겠더라라는, 이때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생제를 쓰는 거와 박테리오파지오는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와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 우리가 진짜 내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은 규수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하면 알아보고 정말 정식하는 게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영양분을 흡수하고요, 약물 대사를 조절하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뇌 행동 발달을 조절하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더라. 그래서 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은 장에 달렸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합성, 면역 시스템 조절, 병용균 감염 예방 등 이런 많은 것들이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장점막이 붕괴되면 세는장 증후군이 생기는데, 세는장 증후군은 장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장에 균열이 생기면 이 균열이 생긴 이 장 속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나 유해균이 들어가서 각종 독소나 사체들이 장점막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염증을 유발하더라. 그래서 염증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장누수 현상이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붕괴 원인을 보니까 유해균이 증식하더라. 유익균이 증식해야 되는데 유해균이 증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내 주요한 이런 주요 장내 세균들을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유해균이 증식해서 내 불균형인 미생물 생태계가 형성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요 미생물 수가 줄어들고 유해균이 증가하고 장내 면역 세포 자극을 하니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어서 장내 상피세포가 손상되더라. 이것처럼 장내 상피세포가 손상돼서 장누수가 발생되더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장내 미생물 붕괴의 원인을 보면 또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더라. 우리가 지금 정말 젊은이들을 보면 식이섬유를 거의 안 먹는 상태가 많죠, 그죠? 그냥 케이크 하나, 한 조각에 음료 하나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분해되지 않는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식이섬유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장점막을 분해하는 이런 미생물들이 많아서 점막을 분해시키니까 내 장이 헐거워지더라, 누수가 생기더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막 붕괴의 결과를 보면 장누수, 앞서 보신 것처럼 장누수가 이렇게 발생되어 가지고 이 속으로 누수된 벌어진 장 속으로 이렇게 바이러스나 음식
찌꺼기 같은 게 들어가서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건강한 장점막의 기능이 이렇게 음식물의 소화, 흡수, 배수를 하고 장관점막이 관내 미생물이나 부산물, 항원, 독소 등의 혈류로서 유입을 차단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내 몸이 염증몸이 되고 병이 오더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래서 세련된 증후군으로 유발될 수 있는 질환을 보면 이런 거 좀 안 걸리고 싶죠. 동맥경화, 고혈압, 협심증, 간경변증, 간암, 루마티스 관절염, 강시성 척추염,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이런 것들을 안 걸리고 싶잖아요. 진짜 제가 케어했던 아기가 있습니다. 4살 된 아기인데 암땡땡이 있는 다 유산균 좀 좋아요. 다들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에 있는 유산균들은 다 좋은데 거기에 있는 유산균을 먹어도 그렇게 효과를 못 봤는데 저희 유산균으로 4살 된 아기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완전 끓어서 밤 되면 끓어서 피가 나고 손톱 밑에 피가 나고 막 이랬었는데 저희 유산균을 한 2달 정도 먹었는데 완전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저희들 유산균을 또 끊고 그분이 또 암 땡땡을 하시는 분이다니까 그쪽으로 돌아가시는데 또 재발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저희들 유산균 GI 프로밸런스만이라도 지금 먹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유산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세련장 증후군을 개선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화기능 복구, 독소 노출되는 거 줄이기, 항산화 제품 섭취로 산화적 손상 줄이기 이런 걸 다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지키기가 굉장히 힘이 드세요. 조금 저처럼 나이가 조금 있으면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젊은이들은 이렇지가 못해요. 너무나 편하게 음식을 먹고 싶어라 하고 그리고 간편조리식을 많이 드시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개선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나테크에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해서 이 4가지 제품이 저희들이 딱 나와져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들은 내 건강 마이크로바이옴, 내 장내 건강을 굉장히 지켜주시면 되는 상태인데요. 자, 섭취한 음식물의 완전한 소화 지원을 위해서 시스테믹 프로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혈당 프로밸런스가 있고요. 장병을 튼튼하게 강화시키는 영양 공급을 하는 바이탈 프로밸런스, 장내 유익균과 유익균의 먹이까지 보충하는 GI 프로밸런스 이 4가지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습니다. 먼저 시스테믹 프로밸런스입니다. 사실 시스테믹 프로밸런스는 조만간 엔자임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거든요. 더 업그레이드돼서 태어날 예정인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테믹 프로밸런스는 음식물 섭취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감을 줄이고 음식의 영양소 섭취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소화와 흡수, 대사 기능을 모두 다 관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화 효소가 중요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소화 효소는 소화 과정에서 쓰이는 필수 영양소로 음식에 분해하고요. 그리고 음식 영양 성분을 잘 흡수하도록 하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없으면 인체는 소화 과정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소화 효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약간 소화가 안 돼서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뭘 먹어도 내가 잘 쓰이지 않으니까 살이 빠지고 근육이 빠진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소화 효소들을 우리가 시스템 밸런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에서는 녹말이 분해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는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소장에서는 소장의 소화효소로 녹말, 단백질, 지방이 분해되고 그리고 장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에서 장내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테믹 밸런스는 산도가 1부터 8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모두 다 착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놔져 있는 상태고 다양한 소화 단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분해하도록 설계된 광범위한 산도 레벨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에서는 6.0에서 8.0의 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위에서는 굉장히 산도가 높은 1.0에서 3.0의 산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한 게 이 시스테믹 프로밸런스입니다. 시스테믹 프로밸런스는 그리고 이게 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8가지 풍부한 소화 효소가 있는데 판토텐산이 주 원료입니다. 판토텐산 주 원료이고 브로멜라인, 프로테아제, 알파, 갈락토시타제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모든 것을 다 분해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토텐산은 비타민 B
파이브라고 불리는 영양성분으로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의 대사를 돕고 부신피질 호르몬과 항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에 관여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시스테믹 프로발란스는 판토텐산을 주 원료로 가지고 있어서 소화 흡수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원료도 보면 식물유래 원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생강 있죠. 생강, 페퍼민트, 펜넬씨, 비트뿌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소화에 관계되는 것들이 다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특히 저는 페퍼민트, 소화관 전체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하거나 아니면 식중독이 있거나 이랬을 때 약간 내가 잘못 먹었다 할 때 이 시스테믹 프로발란스를 먹으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스테믹 프로발란스를 딱 알 때는 이 키워드 3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의 완벽한 소화를 지원한다. 그리고 영양소, 특히 흡수 가능한 영양소를 흡수 가능한 상태를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장 건강을 지원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 그리고 유제품을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서 운동하시는 분, 인스턴트, 되게 젊은이들한테 꼭 필요하겠죠. 그죠?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시는 분, 다이어트로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하시는 분, 고지방식으로 지방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분, 이런 분들한테 그냥 모든 분들한테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혈당 프로밸런스입니다. 혈당 프로밸런스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와 에너사임의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인이 영양 소비를 일일 섭취를 보면 탄수화물이 월등히 많습니다. 65.6% 있는 상태고요. 특히 거기서 백미, 국수, 찹쌀, 빵 이런 거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이 탄수화물은 당뇨와 비만의 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증이 불러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내장 비만, 당뇨병, 지방간, 고지혈증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혈당 프로밸런스가 컨트롤을 해줍니다. 혈당 프로밸런스의 이런 주 원료를 보면 이렇게 바나바 잎, 여주, 귀리, 식이섬유, 메나폴 이런 것들이 들어져 있는데 혈당을 조절하는 거에는 원료는 다 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잎을 보면 바나바 잎은 이렇게 혈당 관리에 사용된다.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수십 년 동안 혈당 관리에 사용되는 그런 원료이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당뇨 환자들한테 이 혈당 프로밸런스 많이 권하시죠. 그러니까 혈당이 조절된다더라. 그리고 올리고당으로 포도당으로 변할 게 올리고당으로 변하더라. 이런 것만 하시고 전달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보면 포도당 대사에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당뇨병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배설되어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증가시 100ml 증가시 당뇨병 위험률이 15%나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먹으면 마그네슘도 당뇨병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크륨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륨도 혈당 상승에 굉장히 저하에 도움이 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부원료를 보면 메나자임과 기르식이섬유, 여주 추출물 이렇게 우리가 메나특급만의 그런 특이한 독점적인 이런 부원료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혈당 프로밸런스에 배합되어 있는 독자적인 이렇게 메나자임, 효소 복합물을 보면 이렇게 탄수화물에 관련된 이런 효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런 트란스글리코시다제라고 해서 포도당을 올리고당으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도 중요합니다. 얘도 우리 몸에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활성산소를 우리가 소화하면서 생겼던 활성산소까지 찌꺼기까지 없애주는 이런 효소까지 다 들어져 있는 정말 올인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를 언제 먹으면 좋아, 어떻게 먹으면 좋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평균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를 먹어주는 시간은 이렇게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이렇게 먹어주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일, 위에서 포도당이 올리고당으로 변하면 생기는 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리고당으로 우리가 혈당 프로밸런스를 먹으면 30-40%가 올리고당으로 전환해서
우리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죠.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혈당도 조절하고. 그래서 이런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아 혈당을 올리지 않아서 굉장히 당뇨 환자한테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당 프로밸런스의 시너지 효과는 이렇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탄수화물의 포도당은 올리고당으로 전환시키고 전환된 올리고당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역할을 해서 다양한 소화효소 흡지로 소화 작용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식사하기 전에 바로 섭취하거나 식사 중간에 잊어버렸으면 식사 중간에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좀 필요하시죠. 혈당 관리 필요한 분, 그리고 가체중이신 분, 밥, 빵, 면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을 원하시는 분, 이런 분한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의 해답은 대장이다. 장이다 그랬잖아요. 특히 대장입니다. 장 누수가 많이 일어난 데가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식물 유래 다당류가 다 이렇게 올인으로 들어서 이것들이 잘 융화가 돼야지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신체를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바이탈 프로밸런스입니다. 바이탈 프로밸런스는 장벽을 튼튼하게 강화시키고 영양을 공급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상태고요. 제일 주 성분이 비오틴입니다. 바이탈 플로반스는 우리가 먹었을 때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효과도 좋지만 안전해야 되는데 얘는 정말 안전합니다. 보면 색소 무첨가죠, 향미료 무첨가죠, 감미료 무첨가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원료도 보면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이 들어져 있는데 각각 알아서 보면 떼서 보면 이것들까지 다 들어져 있어 할 만큼 이렇게 많은 포뮬라들이 들어져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비오틴입니다. 주 원료인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오틴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에서 유래됐다고요. 비타민 B6 계열입니다. 이런 상태고 비오틴이 부족하면 뭐가 발생되냐?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머리가 푸석푸석해집니다. 푸석푸석해지고 또 부족하면 뭐가 되냐면 인슐린 합성 장애를 주고 생체 내 인슐린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바이탈 플로밸런스의 두 번째 이렇게 성분을 보면 플라보노이드가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장내의 부티르산 증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태이고요. 감귤류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료를 보면 식물 유래 우리는 식물 유래가 많지 않습니까? 식물 유래인데 마시멜로 뿌리 추출물은 장 점막의 건강에 정진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감초 우리가 한약방에 가면 감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감초는 이렇게 위장을 보호하고 생강 추출물도 장 운동을 촉진하고요. 포도 종자 추출물은 이렇게 비타민 E의 40배, 비타민 C의 20배의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호구추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페퍼민트는 이렇게 아까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러면 시스테믹을 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는 바이탈도 권해드립니다. 바이탈을 먹으면 이런 장애 진정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탈 플로밸런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평소 복부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많이 느끼시는 분, 그리고 변비가 있거나 묽은 설사가 잦은 분, 특정 음식을 섭취한 후 컨디션이 나빠지는 분,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분, 피부에 잦은 염증이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도 바이탈 플로밸런스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요. 우리 바이탈 플로밸런스를 권유하실 때 비오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장점막,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 전체적인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마지막 GI 플로밸런스입니다. 우리 GI 플로밸런스 이 앞서 세 개가 나오기 전에 우리 GI 플로밸런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그죠? 활용했죠. 저도 GI 플로밸런스 굉장히 좋아하는 상태고, 제 애 아빠가 요번에 뭐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놀러 가셔가지고 뭘 맛있는 걸 잘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장에 탈이 나서 완전 푸드득을 며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 본인은 모르니까 가스 할명수 사와 달라, 뭐 정간장 사와 달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말고 GI 플로밸런스를 2포씩 30분 간격으로 계속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얘가 잡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안 잡히던 게 얘로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배가 쏙 들어갔다.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약 같다 하면서 이거 좀 더 먹으면 안 되냐 그러거든요. 우리 집에 블랙홀이 저희 남편이거든요. 우리 제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이것도 눈에 보이는 쪽쪽이 다 드시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GI 프로밸런스는 유산균 적식과 유해균 억제에 도움이 되고요. 배변 활동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GI 프로밸런스는 소장과 대장에 있는 이런 균종들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대장에만 들어져 있고 소장에 작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장에 관련된 이런 균종들이 다 들어져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균종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장내 균종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런 락토바실러스 4종, 비피도바실러스 박테리움 3종, 코커스 1종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투입균 수가 이것처럼 우리 500억 마리는 없어요. 그리고 보장균 수가 85억 마리 정말 놀랐습니다. 그 어디에도 85억 마리가 살아서 장까지 도달한다, 작용을 한다 없거든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 8종 구성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락토바실러스 4종은 어디에서 있다? 주로 소장에 있습니다. 소장에서 서식하고요. 코커스는 소장과 대장의 중간 정도에 서식하고 있는 상태고 비피도 박테리움은 이렇게 대장에서 서식하는 전반적인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균종들이 다 들어서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입균 수가 500억 마리고 보장균 수가 85억 마리고 글리코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아르베노 갈릭탄을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메나폴, 갈락토, 올리고당을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가 유산균의 먹이까지 다 들어서 있는 게 우리 GI 프로밸런스입니다. 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다 알아보셨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죠. 지금 다들 문자 받으셨죠. 4차 코로나 4차 백신 접종 받으시라고 문자 받으셨죠. 아직까지 또 항상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우리가 장 건강을 돌봐주는데 그러면 이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우리는 어떤 걸로 면역을 도와줄까 보면 그럼 무엇을 먹을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세포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인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세포의 구조를 보면 여기는 강화현미경, 여기는 전자현미경, 현미경의 배율이 달라졌죠. 배율이 달라지니까 세포에 이렇게 보니까 털들이 많이 나져 있더라. 이게 당사슬이더라.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고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밝혀진과 동시에 이렇게 네이처지의 포디물들로 실리게 됐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당사슬들이 이런 역할을 하더라. 어떤 역할을 할까? 서로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를 인지하고 어떤 게 들어왔는지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나쁜 게 들어오면 방어하고 그리고 이 방어하는 것들을 뭔가를 불러들여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세포들끼리 부비부비 소통을 하면서 야 여기 박테리아 들어왔으니까 막아내 백혈구 들어와 하고 자기들 소통하더라. 이런 3가지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더라는 게 밝혀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밝혀진과 동시에 과학자들은 교과서에 실었고 메나테크는 이런 엠브루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이런 한 통에 담아놔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엠브루토스의 주 건강이 되는 게 메나폴이거든요. 이 메나폴은 아까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장 건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메나폴에서 보면 이렇게 메나폴에 대한 미국 보사 정보입니다. 4가지는 반드시 해결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면역력.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면역력이잖아요. 면역력을 해결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면역, 저면역, 차가면역 관계없이 면역력을 정상화, 조절하더라, 정상화시키더라. 그리고 소화기의 빠른 역할, 식도, 위, 소장, 대장 등 환경 개선에 필수적이고 소화기는 인체 시스템 및 전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소화기계에 굉장히 빠른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혈당, 대사질환에 관리하더라. 뇌기능에 관리하더라. 이런 것들이 메나폴에 대한 우리 본사에서 이런 정보인데요. 이것들만 먹어줘도 우리가 엠브루토스와 메나폴 이런 걸 먹어줘도 우리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2018년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들도 이렇게 나와진 상태고 만노제에 관한 논문입니다. 왜 제가 이걸 들고 나왔냐면 우리가 제일 면역에서
최악의 단계가 암이지 않습니까? 저면역의 최악의 단계가 암인데 이 암에 대해서 만노제를 먹었을 뿐인데 종양 세포가 현저하게 줄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면역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마이크로바이옴과 이런 면역에 관리하는 엠브로토스와 메나폴드를 정말 많이 먹고 싶어, 제대로 먹고 싶어, 근데 좀 혜택을 보고 먹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 자동 구매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25만 원으로 자동 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제품이 이렇게 오는데요, 혜택을 보면 36만 1,500원, 굉장히 이 25만 원을 1년 동안 구매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0만 원 구매했는데 혜택 금액이 36만 1,500원.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 카드로 다른 백화점 이런 데서 카드 사용하면 300만 원 써도 3천 원밖에 혜택이 안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거의 30배죠. 그죠? 근데 우리가 50만 원 자동 구매를 혜택을 하면 얼마가 들어오냐면 72만 7,627원. 굉장히 많아. 내가 먹어서 건강해지고 이런 혜택도 받고 더 잘 먹게 되고 더 건강해지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 구매로 이렇게 구매해서 먹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코로나가 오고 다시 또 뭐 원소적인 두창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수록 이제 바이러스가 더 많이 번져가고 더 면역은 더 다운될 건데 이때 글리코 영양소로 선택하셔가지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